학교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뭐랄까 흔히 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같이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그 여러분이 주신 한국의 여러 연구 보고서나 안내서 실제 사례 기록들 이런 걸 쭉 보면서요. 회복적 생활 교육의 핵심이 뭔가 이걸 파악해 볼 텐데요. 기존 방식하고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네. 또 어떤 철학 위에 서 있는지, 그래서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같이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단순한 방법 소개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죠. 와, 패러다임 전환.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이 회복적 생활교육,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 자료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명이 이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여기서 이제 공동체 만들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 네. 그래서 만약 갈등이 생기면 처벌보다는 관련된 모든 사람, 특히 이제 학생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 이걸 키우는 교육 철학이자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 네, 핵심은 문제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좀 상한 관계나 공동체의 건강성, 이걸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요.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점이죠. 관계랑 공동체를 딱 중심에 놓는 거군요. 이게 기존 학교 생활 지도랑은 정말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생각과는 어떻게 딱 대비가 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료에 나온 표 같은 걸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아, 네. 기존의 응보적 접근, 그러니까 벌 주는 방식은 주로 어떤 규칙 어겼어? 누구 잘못이야? 벌은 뭘 줘야 해? 이런 질문에 집중하잖아요. 맞아요. 원인 찾고, 책임 묻고, 처벌하고. 네. 규칙 위반 사실, 책임자 찾아내기, 그리고 그에 맞는 벌 주기. 이게 딱 중심이죠. 근데 그런 접근은 좀 너무 권위적으로 흐르거나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그냥 벌 피하려고 하거나 불만만 가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성찰 기회를 막고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 회복적 접근은 질문부터가 달라요.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일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았을까? 피해를 받았을까? 이렇게 묻고요. 질문이 다르네요. 이걸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가는 거죠. 초점이 처벌이 아니라 그 발생한 피해를 먼저 인정하고 관련된 사람들 필요를 살피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배움과 변화를 끌어내려는 시도인 거죠. 단순히 잘못만 따지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 학생들을 주체로 참여시킨다. 이 점에서 되게 민주적인 가치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생을 존중하는 관점 변화죠. 이런 접근이 가능하려면 뭔가 탄탄한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핵심 가치들이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딱 바치고 있나요?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4가지 핵심 가치가 중요하게 계속 나와요. 존중, 책임, 관계, 그리고 공동체로의 재통합. 존중, 책임, 관계, 재통합. 4가지. 네. 이 가치들이 서로 막 엮여 있으면서 회복적 실천의 기초를 이루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갈등을 그냥 하나의 문제, 개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로. 네. 그래서 그 회복 과정에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면서 유대감을 다지는 걸 강조합니다. 공동체 전체의 회복. 와, 의미가 깊네요. 그럼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철학을 어떻게 구현하나요? 흥미로운 실천 방법들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 회복적 서클, 이건 뭔가요? 회복적 서클. 네. 네, 이게 참여자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진행하는데요. 그때 토킹 스틱이라고 말할 때 들고 하는 막대기 같은 상징적인 도구를 쓰기도 해요. 아, 토킹 스틱이요. 네. 그걸 넘겨가면서 모두에게 좀 공평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게 특징이에요. 공평하게. 이걸 통해서 서로 신뢰를 좀 쌓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나 존중을 배우는 중요한 학습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경험 자체가 중요한 배움이 되는 거예요. 회복적 질문, 이것도 중요한 도구라고 하던데요. 어떤 질문들이고 왜 중요할까요? 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질문들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터 시작해서 그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꼈어요? 이 일로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각자 뭘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 아하. 이 질문들이 단순히 사실 확인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기 행동이랑 그 영향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교육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 도덕성 발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니까 학급에서 다 같이 존중의 약속을 정하거나 학생들이 또래 갈등을 직접 중재하는 또래 조정 같은 것도 있네요. 네, 맞아요. 평화감수성 훈련 같은 공감 능력 형상 프로그램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이런 회복적 접근법이 학교에 잘 적용되면 어떤 좋은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연구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대 효과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학생들.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 같은 사회 정서 역량이 좋아지고요. 책임감, 자기 조절 능력도 커지고 문제 행동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이네요. 둘째는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학급 운영 부담이 줄면서 직무 만족도나 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좋군요. 마지막으로 학교 전체 차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공동체 유대가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징계나 학교 폭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와, 학생, 교사, 학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이 있네요.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긍정적인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런 좋은 접근법을 실제로 학교에 딱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벽은 뭘로 나오나요? 물론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걸 실천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아, 시간 부족. 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철학을 다 이해하고 또 실천 역량을 갖추려면 연수도 필요하고 인식 전환도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죠. 교육이나 연수가 중요하겠네요. 또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처벌 중심의 문화, 응보적 문화에 대한 저항감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뒷받침할 학교 시스템이나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도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네요. 자, 오늘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이들을 다루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관계 회복과 공동체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점의 전환. 네, 처벌로 통제하는 대신에 책임지고 치유하고 또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찾는 거죠. 단순히 학교를 그냥 평화롭게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또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정말 깊어 보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회복적 접근의 핵심 질문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누가 영향을 받았나?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네, 이 질문들을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 다양한 갈등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과연 어떤 다른 대화가 가능해지고 또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